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약간 목 디스크가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저는 어깨가 아파서 왼쪽 어깨가 아파서 50개 그렇게 생각했는데 왼쪽 목이 아픈 거랑 이 어깨가 아픈 게 이렇게 항상 같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런가 봐요. 근데 저희 학교 옆에 이제 맹인이 마사지 하시는 분이신데 안마하시는 분 그분한테 가서 이렇게 했더니 뭐 디스크 증세가 있는 것 같다.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봐라. 병원에 갔는데 괜찮다는 거예요. 아파 죽겠는데. 그래서 그러면서 약을 먹으래요. 괜찮다면서. 뭐 무슨 말이 그러냐? 괜찮다면서 약을 먹으라는 게. 그래서 제가 됐다고 안 먹는다고 그러고 나오긴 했는데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이제 그러고 나니까 만사가 귀찮은 거예요. 아프니까. 그러면서 막 이제 하고 있는 일들이 이게 무슨 의미 있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오늘 그 다룰 주제가 의미입니다. 의미의 말. 제가 그 대학교 다닐 때 수면제로 쓰던 책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 책만 피면 2페이지를 못 넘기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좀 수면제로 쓰는 게 낫겠다 그런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의 제목이 뭐였냐면 의미의 의미였어요. 의미라는 게 무슨 의미냐? 미닝 오브 더 미닝이라는 책이었는데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아무리 읽어봐도 그 의미를. 네, 그래서 이 사람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이 책을 썼나 그런 생각이 들던 책이 있었는데 오늘 그 부분에 도전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마 조금 쉽지 않으실 수도 있고 저런 것까지 생각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번 함께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젝트 수업은 기본적으로 문제의식에서 시작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질문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시작이 이거라면 끝이 뭐냐? 끝이 사실은 의미의 발견입니다. 이 두 개가 제일 어려워요. 이 전체 프로젝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의미라는 게 뭐냐라고 했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런 표현을 많이 쓰긴 합니다. 그죠? 이렇게 얘기하다가 야 이거 의미 없어. 그런 의미 없는 짓 하지 마.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게 무슨 의미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근데 그게 무슨 뜻인가? 의미라는 게 좀 생각해 보면 이게 생각보다 진짜 만만치가 않아요. 무슨 뜻이라고 하면 좀 이해하기가 쉬울까요? 우리가 함께 이렇게 좀 공감하기에 좋은 정의를 한번 내려본다면 의미라는 게 뭐냐? 내 삶의 의미는 뭔가?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이런 양성 과정의 의미는 뭔가? 그게 의미 있는 거야? 그건 의미 없어. 이렇게 말할 때 그 의미라는 게 어떤 뜻일까요? 목적이요? 조금 더 풀어서 얘기를 해보자면 의미는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목적이라고 말해도 될 거 아닙니까? 의미라고 말하지 않고 뭔가 그거랑은 조금 다른 뭔가가 있으니까 우리가 의미와 목적을 구분해서 쓸 텐데 용어상으로 나한테 과연 필요한 것인가? 네, 의미라는 말의 첫 번째 중요한 말 중에 지금 목적이라는 말도 하셨고 필요라는 말도 하셨어요. 같이. 그러니까 필요라는 말은 나한테 내가 필요하다고
필요는 사실은 목적과 사실은 연관되어 있는데, 그죠? 네, 가치라는 말도 중요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치라는 말은 중요하다 이런 말과 좀 비슷한 거죠. 방향 제시로 가는 네? 방향 제시. 의미란 게 방향 제시로 어디로 가야 되는 예, 어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뭐 이런 의미, 이런 뜻. 네, 이런 뜻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필요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쓸모라는 말과도 좀 비슷할 수 있고, 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렇게 말할 때 그건 쓸데없다, 소용없다. 근데 그 말은 쓸모라는 건 도구적인 뜻이니까 이 도구를 통해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이 없으면 쓸모라는 건 판단하기가 어려울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딘가를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적이 설정이 돼야 그럼 차를 타고 갈 것인가 걸어갈 것인가 이런 그 방법, 도구에 대한 게 생각이 되고, 그럴 때 차는 쓸모가 있다는 게 생각이 되고, 그러면 아, 차는 중요해. 우리를 빨리 갈 수 있게 하니까. 이게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예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죠? 의미는 지금 말씀하신 것들에 사실은 다 관련이 있는 뜻으로 쓰이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목적이라는 의미로도 쓰이고, 어떤 때는 도구나 필요라는 의미도 쓰이고, 어떤 때는 그게 중요하다 이런 의미로도 쓰이고, 어떨 때는 방향이나 이런 의미로도 쓰이고, 맥락을 알지 못하면 이게 무슨 뜻으로 썼는지가 사실은 좀 애매해요. 의미라는 건 그냥 글자 그대로 뜻으로 쓰기도 해요. 그죠? 그런데 의미 있다라고 하는 건 대개의 경우에 좋은 뜻으로 쓰죠. 뭔가 의미는 네거티브한 의미보다는 좋은 쪽의 의미로 쓰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제가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 과학적이라고 말하는 건 사실은 그냥 가치 중립적인 표현일 수 있어요. 좋고 나쁘다라는 의미랑 상관없을 수 있는데, 보통 우리가 말할 때는 너 참 비과학적이야 네 말은, 그러면 그건 부정적인 의미죠. 믿을만 하지 않다 이런 뜻으로 되게 객관적이지 않다 이런 뜻으로 쓰거나, 또는 도덕적이다 이렇게 말하면 이건 도덕과 관련된 문제다라는 뜻으로 쓸 수도 있는데, 사실 도덕적이다 이렇게 쓰면 옳다 이런 뜻으로 되게 쓰죠. 저 사람은 참 비도덕적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윤리적이지 않구나 뭔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게 의미 있다라고 말할 때는 좋다라는 의미로 이제 함축되어 있는 거죠. 의미 뜻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의미 없다 또는 의미가 불확실하다, 의미가 모호하다 이런 거는 우리가 버리고 싶은 쪽의 방향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함께 묶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일단 추구하고자 하는 것 또는 목적이라고 생각되는 것과 관련지어서 일단 먼저 얘기를 시작해보면, 저 과거로 거슬러 가면요, 플라톤은 2500년 전에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눴어요. 잘 아시다시피 그게 진선미. 그래서 미스 코리아도 진선미잖아요. 진은 참된 삶에 관련된 문제이고, 선은 올바름 관련된 문제이고, 미는 아름다움에 관련된 것이죠. 이건 욕망에 관련된 것이고, 이건 윤리나 선에 관련된 것이고, 이건 지식에 관련된 것이죠. 우리가 이거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해낼 수 있는 것, 이것도 우리가 추구할 만한 것이고,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가리는 것도 우리가 추구할 만한 것이고, 그것이 더 아름답고 더 낫고 더 좋은 것을 추구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추구할 만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리고 이걸 이제 각각 잘할 수 있는 그룹이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진이
참된 알매 도달하는 것이 가장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진이 1등이에요. 미스코리아를 뽑는데 진 아름다운 게 1등이 아니고 이게 1등인 이유가 그래서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그러면 근데 이 세 개가 분리되어 있지는 않아. 서로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는지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앞으로 거슬러 가면,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으로서 지금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에 제일 고민스러운 것 또는 우리의 삶을 규정짓는 가장 근본적인 조건을 생각해 보면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가 죽는다는 것, 유한성. 우리는 모두 죽을 존재들이라는 거, 내 삶이 유한하다는 거.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피할 수 없는 것인데 그걸 전제로 하고 살아가는 내 삶을 어떻게 더 의미 있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 하나하고, 두 번째는 삶이 근데 고통스럽다는 것. 많은 경우 왜 이런가? 그러니까 고통의 근원에 관련된 하나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그래서 죽은 뒤에는 어떻게 될지 사실 잘 모르지만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하나는 사후세계에 대한 뭔가 대비를 하는 쪽이 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게 이제 천당을 가든 천국을 가든 이게 그런 사후세계에 대한 고민이 한 그룹, 그건 종교적인 문제죠. 근데 우리가 알 수는 없어. 믿음의 문제일 뿐이지.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물론 다녀오신 분도 있다고는 해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또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유한성의 문제를 사후세계의 문제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내가 살아있는 동안의 문제 어떤 식으로인가 해서 그 유한성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으로 가면 그 그룹이 다시 겪게 되는 문제가 뭐냐면, 근데 이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발생하는 이 끊임없는 고통의 문제, 내 삶이 왜 이렇게,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힘든가의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데,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종교도 생기고, 이게 굶주림의 고통이든 또는 뭐 전쟁으로 인한 고통이든 여러 가지 이제 고통들이 있었겠죠. 그러면서 사실 인간이 계속해서 이제 결국 추구한 건, 만약에 이 유한성이라는 걸 받아들이고 내 삶의 고통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했을 텐데, 이제 이런 질문들이 이 세 가지랑 연관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가운데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살아있는 동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영역으로 이렇게 한정을 하면, 불교에서 윤회를 되게 죽음 뒤에 새로운 탄생으로 생각하는 그룹도 있지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여러 번 윤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룹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존재가 계속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에서도 참회라는 걸 통해서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그룹에서는 최소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내가 될 것인가, 더 좋은 내가 될 것인가, 지금보다 결국 죽지만 결국 그런 의미에서 보면 내 삶의 의미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더 나은 내가 되는 것, 또는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을 삶에 있어서 우리가 의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룹들이 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더 낫다, 더 좋다 라고 하는 말이
세 개로 쪼개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된다라고 말했을 때 그 낫다라는 말을 참 거짓을 더 잘 가릴 수 있는 사람, 현명한 거. 그 다음에 내가 더 올바른 것을 추구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더 아름다운 것. 내가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사는 사람. 이제 그랬을 때 이제 이 세 가지가 이 문제와 연결이 되는데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알미, 내가 지금까지는 몰랐는데 내가 무언가를 새롭게 알게 됐을 때 그 새롭게 알게 된 것이 나라는 사람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고 나의 삶을 더 좋은 삶으로 만들 수 있다면 그게 의미 있는 거죠. 또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까지는 선악을 가리지 못하고 그런 것들을 구별해서 행동하지 못했는데 내가 만약 그런 것을 더 잘 가리고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게 더 나은 삶이고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에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그건 의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영역에 있어서 더 나은 무언가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거예요. 도구적인 의미로 말하면. 그러면 내가 무언가를 안다는 것이 그냥 새로운 지식을 그냥 하나 더 배워서 알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넘어서 내가 무언가를 하나 더 배우게 되거나 깨닫게 된 것이 내 삶을 더 의미 있게,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나의 삶을 더 좋은 삶으로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될 때 그 알미 더 의미 있고 또 그런 깨달음이 더 중요한 가치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제가 표현하기를 그냥 더 나은 사람 또는 더 나은 삶, 사오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더 나은 삶,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큰 목표라면 지금 오늘은 길게 말씀 안 드리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은 이거에 대응되는 게 바로 더 가진 사람이라는 것.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교육은 더 나은 사람과 더 가진 사람 사이의 경주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제 더 가졌다고 할 때 이 가진 게 뭐냐 라고 하는 게 여기 있는 참된 지식, 참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안목, 그 다음에 더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생산해낼 수 있는 능력, 그런 거라면 더 나은 사람과 일치될 수 있는데 여기서 더 가진 것이라고 하는 게 대개의 경우에는 돈, 권력, 능력 이런 것인데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식의 능력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능력. 그래서 결국은 그걸 통해서 더 많은 권력이나 더 많은 돈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 이렇게 되면 여기서의 능력은 사실 여기서의 능력이랑은 좀 다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더 많은 능력을 가진 아이를 기른다 라고 하는 걸 겉으로는 이걸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속에는 더 능력을 가진 아이는 더 많은 일을 더 잘할 수 있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권력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깔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대놓고 말하지 않지만 근데 이 돈이나 권력이라고 하는 건 속성상 내가 더 많이 가지는 것도 중요한데 다른 사람이 못 가지는 게 더 중요할 때도 있고 왜냐하면 권력이라고 하는 건 내 의지를 상대방에게 실현하는 것인데 그럴 때 권력이 둘 다 많으면 실현이 안 되거든요. 어느 한쪽은 많고 어느 한쪽은 적어야 더 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의 의지가 더 적은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실현되고 돈도 다 많이 가지면 이건 인플레이션이에요. 사실은 구매 능력상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더 많이 가졌다는 게 의미가 없거든요. 여기서의 더 많이 가졌다는 건 남보다 더 많이 가져야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화폐는 교환 가치밖에 없기 때문에 교환될 때 어떻게 비대칭적으로 교환되느냐 하는 게 사실은 실질적인 의미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더 많이 가지는 것도 중요한데 다른 사람이 못 가지게 해야 돼. 이게 제로섬 게임이고 우리나라에 돌아다니는 돈의 어떤 거를 내가 더 많이 가진다는 건 결국 상대방은 못 가질 수밖에 없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 수업이나 이런 것들이 이 세 가지와 다 연결이 되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를 조사하거나 또는 관찰하거나 토론하거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생산하거나 발견해내려고 하는 것이 뭐냐. 결국 그게 이 의미라는 것인데 이 의미라는 건 그 지식이 정말 내가 보다 참된 암, 참된 선악, 참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데 어떻게 관련되어 있느냐를 발견하거나 구성해낼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그래야 내가 더 나은 삶, 더 나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연결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많은 경우는 이것도 끊어져 있지만 이거랑 끊어져 있지만 이거하고 아까 얘기했던 이것도 끊어져. 학교는 많은 교육의 경우의 교육이. 그러니까 그게 저는 지금 생각하기 이제 중요한 현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된 것이 주로 체험과 관찰과 기록과 이런 것이 주로 이제 많은 영역을 차지한다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 부분은 주로 반성과 성찰과 대화와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여기에서는 주로 창작과 표현과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이 세 가지를 다 지금 프로젝트 수업에서는 이게 연결지어서 하나의 큰 묶음 속에서 이제 만들어 보려고 하는 시도라고 말할 수도 있고 우리가 무언가를 알 때 그 알미 우리에게 어떤 그 새로운 행위 규범을 만들어내고 그게 나의 행복이나 우리의 공동선과 어떻게 연결되는 거죠. 그리고 그건 나의 방식으로 어떻게 창작돼서 내 삶을 더 풍요롭거나 의미있게 하고 나를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하지 않으면 지식이라는 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정보를 내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 이외에 다른 의미를 갖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많은 교육이 또는 체험이나 해설이라고 하는 게 대부분 그런 거였다는 거예요. 해설이라고 하는 게 결국 자연에 대한 어떤 정보를 참가자의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 말고 뭐가 있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도대체. 냉정하게 물어봤죠. 저게 애기똥풀이라는 아는 게 뭐가 무슨 의미가 있냐. 그게 의미가 있으려면 지금 말씀드린 이런 얘기들과 어떤 연결고리를 찾아가려고 하는 후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된다.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 내가 있어요. 내가가 아니라 내가. 현재 시점에 내가 있어요. 현재 시점에 나는 지금까지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경험과 기억들을 가지고 현재를 살죠. 지난 시간에 이제 그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경험들을 통해서 이제 감각되는 것이고 그 새롭게 감각한 것이 어떻게 새로운 미래에 대한 가능성으로 연결되는가 이런 데 대한 이제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베르그송이라고 하는 철학자, 프랑스의 베르그송이라고 하는 철학자 이야기인데 제가 이 부분은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시점에서 애기똥풀이라는 걸 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풀이 애기똥풀이라고 하는 알문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경험과 기억들을 동원해서 이 애기똥풀이라는 걸 봤을 때 이게 애기똥풀이라고 이름을 아는 건 매우 표피적인 표피적인 경험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이 애기똥풀이라는 것을 어떻게 탐구하느냐에 따라서 훨씬 더 깊은 지층으로 이렇게 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깊은 지층으로 내려갈수록 우리는 이 애교똥풀이라는 걸 통해서 더 멀리 도약할 수 있는,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걸 창조적 진화라고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뭐냐면, 지금의 내가 더 나은 나 또는 더 새로운 나로 변해가려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고 변화라고도 말할 수 있는, 내 삶은 결국 유한한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더 나은 나, 더 새로운 나, 더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나로 변해갈 수 있는 가능성을 얼마나 열어젖히느냐에 따라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경험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가 밝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애기똥풀이라는 걸 이렇게 얕은 지층에서 이건 애기똥풀이라고 아는 것만으로는 큰 도약은 못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나에게 어떤 이런 창조적 도약을 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못 만들어냅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 이것을 더 깊은 지층으로 내려가서 보게 되면 훨씬 더 큰 도약의 가능성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만약에 두루미가 한 마리 있다고 쳐보자고요. 두루미를 저렇게 머리 빨갛고 저렇게 생긴 새가 두루미구나 라는 걸 아는 것만으로는 내가 두루미에게도 달라질 게 없고 세상에 대해서 내가 달라질 게 별로 없어요. 나라는 존재가 새로운 변화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데 만약 두루미는 낙곡을 먹고 산다 라고 하는 걸 새롭게 알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두루미가 온전하게 자기 생명을 잘 꾸려가는 데 있어서 먹이를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는 게 생존에 되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얘는 2000km를 또 날아가야 되는데 아무르강까지. 그러려면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여기서 에너지를 잘 못 얻으면 날아가다 죽는다 라는 걸 알게 되면 철원 논바닥에 얼마나 낙곡을 많이 남기느냐 하는 게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두루미에 대해서, 두루미라는 게 뭔지 이름만 알 때는 내가 두루미에 대해서 어떤 의무를 갖거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선의 문제, 진선미 중에서 여기서의 진은 두루미에 대한 알의 문제니까 진에 관련된 거. 우리가 두루미에 대해서 얼마나 더 알게 되느냐에 따라서 내가 두루미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 게 달라지는 거. 두루미가 무엇을 먹는다는 걸 알게 되면 두루미의 생존을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남겨야 된다는 걸 우리의 도덕적인 어떤 의무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 낙곡을 지금처럼 다 걷어들이면 안 되겠구나. 또는 걔네들이 잠잘 수 있는 곳을 파괴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어떤 윤리적인 기준을 갖게 되는 거. 그런데 더군다나 두루미가 2000km를 거쳐서 이제 날아오고 날아가는데 이건 기류를 타고 온다. 하늘 위에 거대한 공기에